자, 자활근로사업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5대 표준화 사업과 4가지의 자활근로 유형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교통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그 위에다 쓰세요. 영농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농사업은 특화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도시락 배달, 도시락 배달도 특화사업에 해당됩니다. 도시락 배달 사업도 특화사업에 해당돼요. 도시락 배달, 세차, 환경정비, 영농 이런 것들은 특화사업에 해당된다. 자, 밑에 나올 것입니다. 자,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의 5대 동그라미 전국 표준화 사업의 밑줄 이것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되 그노여 정부 재정 사업의 자활 사업 연계 활성화 및 가로 영농, 도시락, 세차, 환경 정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 가로 닫고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합니다. 예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활 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활근로 참여 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합니다. 36개월은 3년입니다. 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3번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어요. 자활 사업에 안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자활 근로 참여 기간이 최대 36개월로 제한이 됐는데 이 사업에서 이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 진입형에서 사회 서비스형으로 사회 서비스형에서 또요 인턴형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때는 최대 60개월까지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방가로 3번의 별표.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는 참여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게이트웨이 참여 기간은 자활근로 참여 기간에 산정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게이트웨이 과정이라고 해서 소정의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수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유형별 참여 기간은 해당 유형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유형 변경은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상호 간의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살짝 드렸죠.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3번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록을 해드리면 자활 근로 참여 기간 제한입니다. 자, 36개월이에요. 최대입니다. 최대 36개월. 이것이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자활근로 유형간 전환의 경우는 60개월로 늘어납니다. 최대. 자, 자활근로가 4가지가 있어요. 자활근로 유형간 전환은 어떤 거라겠죠? 네, 첫 번째 시장 진입형이 있고 그 다음에 줄 긋고 사회 서비스형이 있고 그 다음에 줄 긋고 인턴 도우미형이 있다. 자, 이 3가지 형태거든요. 이 3가지 형태에서 왔다 갔다 전환이 되면 최대 60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CF 근로유지형이 하나 있는데 자, 근로유지형은 참여 기간 제한이 없어요. 참여 기간 제한이 없다. 참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네 번째, 차상위자는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에는 참여를 제한합니다. 차상위자가 나왔습니다. 차상위자도 자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상위자는 근로유지형에 참여가 안 됩니다. 이거는 소득이 적어요. 그래서 근로유지형 참여가 제한된다는 것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자는 근로유증에 참여가 제한된다. 자, 이제 자활기업 들어갑니다. 자활기업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도표에서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상호협력하여 끊어요.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끊어요.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부가가치세법상이나 아니면 조합법상 내가 사업자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1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 창업이에요. 그런데 구성원 수가 2명 이상이어야 자활기업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제가 사업자로 등록을 했고 구성원이 없어요. 저 혼자예요. 그럼 이거는 개인 창업이 되는 겁니다. 개인 창업이고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원받지 못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자활기업을 배우니까 자활기업의 원칙을 아시면 되죠. 자활기업은 설립을 할 때는 1인 이상의 1명이 해도 되고 2명이 해도 되고 3명이 해도 돼요. 사업자 등록을 넣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공동창업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 1명이 들어가도 되고 단 구성원 수는 2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활기업으로 인정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자활기업이 있는데요. 연역이 나옵니다. 2000년 10월입니다. 2000년 10월 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돼요. 그러면서 자활공동체란 말이 들어가요. 이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용어가. 자, 그게 이제 언제냐면 2012년 8월 2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그 명칭 변경이 자활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설립 요건도 완화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상 2인의 공동사업자에서 1인 이상 사업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인의 사업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1인이 사업자로 등록할 수가 없었어요. 2인 이상이야 됐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완화가 됐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2012년에 바뀌었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세요.